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.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죠. 2343포인트 41포인트 상승이 들어왔고, 코스닥은 772.84 33% 4.55. 널뛰기 하는 장이죠.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과대 낙폭이었던 이 배터리 관련주로 강하게 오늘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또 배터리 관련주가 이제 과대 낙폭이었죠.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이런 것들이 오늘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. 거래소 쪽은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했고요. 거기다 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돌았다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지수는 어제도 말씀드렸죠. 2350에서 2250 이 박스권을 만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갭을 메꿨다 라는 것들이죠. 어느 보면 어제 보니까 강연회 때 어느 분은 2000포인트가 깨진다 이러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. 그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.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일 거예요. 2350, 2250, 요 100포인트, 그 다음에 중심선이 2300포인트, 여기서 움직일 거예요. 그 다음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신용 물량이라고 그랬습니다. 신용 물량이 어떨만큼 이제 들어왔나 우리가 볼 수 있죠. 신용 물량은 이 16조, 16조 정도의 아직 신용 물량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게 좀 줄어들면 좀 시장이 이제 저점의 부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져요. 어제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요 라인이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금당에 나왔을 때 신용 물량을 보면 이쪽이 한 15조 라인이에요. 이렇게 여기다 15조까지 신용 물량이 줄고 반등이 들어왔잖아요. 이 라인도 마찬가지예요. 15조 라인 정도가 지지를 만드는 이 신용 물량의 리스크가 조금씩은 희석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치고 나갈 거냐라는 것들은 조금 더 바닥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갭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게 갭이라는 거는 이 갭이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떴죠. 이 갭이 하나, 둘, 세 개의 갭이에요. 3갭이라고 그랬죠. 이거 갭을 메꿨다는 거예요. 그러면 또 여기 갭이 나오잖아. 그래서 한 번 더 바닥을 잡을 수 있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과대 낙폭주 중으로 들어갔다가 단기에 시세가 나오면 빠지고 과대 낙폭으로 들어갔다 시세 좀 빠지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. 외국인 기관들이 있어요. 그 외국인들은 1,400억 정도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도 저번에 내겠지만 11월부터 12월은 외국인들 살 겁니다. 이걸 꼭 우리가 볼 수 있고요. 10월까지 눌렀던 자금들이 이제 외국인들은 연말 11월 12일 2월 달에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고간에 많이 채우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. 기관의 매수 강도는 딱 정해져 있어요. 기관들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올 수 있고요. 외국인들 코탁은 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. 오늘 또 외국인 기관들 많이 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. 한번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.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산 금액이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이쪽에 많이 들어왔죠. 에코프로 PM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, 그죠? 그 다음에 과대 낙폭주들, 그 다음에 모비스, 이런 쪽에 들어왔고요. 이제 기관들 한번 볼게요. 기관들이 많이 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관들이 많이 산 거는, 이쪽 라인이죠. 삼성 SDS, LG 에너지 솔루션, SK 이노베이션, 포스코홀딩스. 다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과대 낙폭에 매수가 좀 들어왔다.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고 네이버, LG와 이런 손으로 좀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그동안 낙폭이 컸던 쪽으로 매기가 들어왔다.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.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게요. 코스닥은 기관들은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. 그다음 외국인들은 어느 쪽에 매기가 들어왔냐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외국인들은 여기 보면 에코프로 BM 반도체 쪽, 그다음에 알테오젠, 그 다음에 이 테마 쪽으로 이렇게 좀 살짝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과대 낙폭에 튀어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단기 매매를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의 구간이 만들어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바닥 라인은 2300으로 보고 요 안에서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요거를 이 박스권 매매는 하라고 하거든요. 당분간은 2300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매수하면 돼요. 여기 한번 올라가면 한 템포 쉬었다가 떨어지면 잡아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거. 그게 이제 단기 매매할 때는 대형주 오늘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8, 9% 나오잖아요.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
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노리는 공략. 못하는 게 아니라 단기 반등을 노려서 들어가는 그런 라인을 잡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.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. 단기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전략을 짜신다면 정말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당분간은 이쪽으로 보면 돼요.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코스닥은 수란매가 되게 빨라요. 오늘 보면 제약바이오, 알테오젠, 한올바이오파마,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쪽 이쪽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들 우리가 코스닥은 좀 집중 있게 보는 거고,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. 제약바이오 섹터에 돌려가는 거,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셀트리온 제약도 공간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겟 잡아서 이 공간을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짠다면 11월 12월 달도 우리가 공간의 이 반등폭을 이용한 수익을 내는 시장이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공략을 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 공간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8, 9, 10월 달과 다르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10월 달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게 쳐졌잖아요. 그러니까 11월, 12월에는 좀 더 강하게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낙폭을 만회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은 많이 빠질 거예요. 이제 개인들은 11월, 12월 달 물량이 많이 나갈 거고 외국인 기관이 그 자리를 채울 거다라는 것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좀 집중해서 짧은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으니까요. 그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요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꼭 포인트를 잡고 11월 달에 수익을 많이 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있는 거를 물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사서 공간에 있는 수익을 넓히는 전략을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. 이렇게 코멘트 드리고요. 또 내일은 금요일장이니까 한 테포 쉴 수 있어요. 따라하기보다는 월요일날, 금요일날은 아직 심리적으로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금요일장은 또 쳐줄 수 있으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지금은 순수하게 단기 매매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이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이제 박스권 상단 2350, 하단 2250, 기준선 2300. 그 안에서만 우리가 밴드 매매를 한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되고요. 그 다음 과대 낙폭했던 종목들을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에너지 넣어드릴게요.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.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